앞에 교과서를 이어서 PPT 10쪽을 보면 융의 사진이 나오죠. 그리고 맨 앞에 보면 분석 심리학적 그 상담 이론에서 PPT 두 번째 보면 나의 인생은 무의식의 자기 실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융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융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자기 이야기죠. 네, 나의 인생은 프로이드하고 융하고 굉장히 이제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수제자로 그렇게 이제 같이 프로이드의 그 이론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제 아들과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가지고 프로이드가 수요 모임에 이제 프로이드가 정신 분석학이라는 그 자기의 이론을 갖다가 이제 세상에 발표하기 전에는 수요 모임에서 이제 그 모임을 가지고 이론을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융이 프로이드의 이제 꿈의 해석 그 책을 보면서 이분하고 교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프로이드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나누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프로이드의 이제 수요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서로 정말 자기의 그런 어떤 생각과 이런 이론에 대한 걸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가 돼서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라는 것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이 학회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융을 갖다가 자기의 후계자로 이렇게 이제 삼게 되는 거기까지 이렇게 아주 서로 깊은 정신적인 교류를 갖고 신뢰관계를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융이 나의 인생은 무의식의 자기 실현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계기가 뭐냐면 보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프로이드의 이론의 인간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융은 사람의 그런 에너지, 리비도가 심리 성적 에너지라고 융은 이제 프로이드는 말하는데 융은 이제 그렇게 보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무의식에 관한 그런 것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정신분석학회에서 탈퇴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헤어지면서 갑자기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융이 그런 이제 심리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융이 근무하던 이제 스위스의 그 병원 거기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병원이어서 이제 정식 교수로 그렇게 이제 정교수로 학교에서는 이제 임상도 하면서 교수로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이드와 헤어진 어떤 정신적인 상실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심각해가지고 병원을 사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베링가리 조금 있으면 이거 사진에 나올 거예요. 조그만 성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무의식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 무의식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실현 나의 인생은 무의식의 자기 실현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융의 분석 심리학적인 이론은 굉장히 사람에 대한 게 프로이드가 처음에 이제 발표한 그 이론보다도 조금 더 깊이가 더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아주 깊은 각 민족마다의 깊은 조상과 현재의 우리와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점 이런 것까지도 융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PPT를 보면 제가 할미컷을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보시고요.
융의 사진이 나오고요. 융의 중년기 때 사진이 또 나와요. PPT 10에 보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볼링겐 탑이라고 그래서 1922년부터 융이 33년 동안 증축을 계속 이제 자기의 무의식을 갖다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재료만 가지고 자기의 이제 조그만 성을 만든 거죠. 그래서 33년 동안 증축을 계속 만들어 왔죠. 그래서 이 별장은 수도나 정이 같은 편의 시설 같은 걸 의도적으로 하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융의 사상적인 그런 발전과 업적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쪽 이렇게 아들러라든지 융, 프로이드 이런 이제 사람들의 박물관을 보고 싶어서 여기를 갔거든요. 가서 이제 그때 거기 융의 이 보링겐 탑을 보려고 그쪽을 갔는데 딱 1년에 한 번만 그쪽을 개방을 한대요. 근데 그때는 개방하는 때가 아니라서 이렇게 나무 속에 이제 나무 그 뒤에 이제 요 볼링겐 탑 뒤쪽에 길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쭉 걸어가면서 이제 나무 사이로 보이는 여기 이제 보링겐 탑을 이제 어깨 넘어 보듯이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사진이 12쪽에 나오는데 이게 융의 이제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는 여기에 입구, 원래는 융이 살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은 이제 박물관처럼 연구소로 이제 이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나무로 12쪽에 보면 나무가 쫙 옆에 있으면서 너무 보기 좋게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이 연구소를 융의 중손자 부부가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각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이제 맞이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융의 서재며 이런 것을 개방하는 것을 가서 보았습니다. 네, 쭉 보겠습니다. 융의 서재가 보이고요. 네, 2층으로 올라가니까 융의 서재가 보이고 그리고 말년에 이제 또 융의 이제 그 서재가 그러니까 융이 이제 살던 집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융의 서재며 거기에 그 책들 수많은 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융의 이제 그 PPT 17쪽을 보면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이제 무의식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 융도 개인 무의식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은 마치 바다와 같이 큰 대양처럼 그렇게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이제 개인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의식은 아주 빙산의 일각처럼 조금 올라와 있고 그 밑에는 엄청난 그런 이제 무의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그 무의식과 그 다음에 순수한 무의식,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표면 의식, 자아가 표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빙산의 일각처럼 올라오면 여기는 아주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우리의 현재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거가 이제 그만큼 보일 뿐이다. 그리고 요 무의식과 요 의식의 경계를 갖다가 전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은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경험한 것을 갖다가 내가 그 어떤 기억하기 힘들거나 너무 마음에 괴로워서 기억하기 힘들거나 내가 경험하는 것이 외상을 경험했을 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걸 갖다 자기 무의식 속으로 망각을 시켜버리는 이렇게 집어넣어버리죠. 밀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죄의식이나 수치심 아주 그런 심각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집어 넣어버려서 망각을 해버리는.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마치 필요 없는 걸 갖다 던져버리는 쓰레기통, 넣어버리는 쓰레기통처럼 이렇게든지 생각했는데 융은 그렇지만 그 무의식이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우리가 깊이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은 정말 잘 몰라요. 네. 근데 개인 무의식은 조금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게 이제
예,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우리의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이 우리의 개인 무의식 밑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란 뭐냐면 우리의 원시 조상이 경험한 것이, 나는 태어나서 개인 무의식은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또 내가 일부러 망각하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버린 그런 어떤 이제 무의식인데, 그 밑에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우리 조상들, 원시 조상들이 경험한 것까지도 고스란히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무의식, 그걸 집단무의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정말 우리의 정말 알 수 없는 심령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상징, 그리고 신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어떤 의식주에 관련된 그런 이제 우리나라는 절에 가면 어떤 문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잠재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은 이걸 갖다가 집단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단무의식이라는 건 인류의 보편적인, 우리가 먹고 자고 있고 그런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 인류가 똑같이 집단무의식이 있어서 바로 후손들에게 그것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서도 벌써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먹을 거를 찾아서 젖을 빨고 배설하고 울고 여러 가지 자기 욕구를 갖다 이렇게 찾아서 생존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면서 각 박씨면 박씨, 그리고 김씨면 김씨, 각 그 성씨들마다의 고유한 어떤 각 문화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집성촌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성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문화가 있죠. 그렇듯이 지금 현재에도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우리의 의식주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먹는다는 그거는 맞는데 무얼 먹느냐는 각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각 민족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how to 해서 먹느냐. 그래서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식재료를 찾아가지고 요리를 이제 같은 재료지만 어떻게 해먹느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이 바로 집단무의식의 흐름으로 내려와서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씨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이루면서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의 의식에는요, 단군 신화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집단무의식 속에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임금님, 그리고 뭐 당군 신화로 곰, 옥녀, 그 다음에 호랑이, 이런 거 이제 우리 당군 신화에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이제 임금님, 또 뭐 제가 이제 PPT 다 넣었는데 25쪽에 보면 이렇게 건축의 양식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소술대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가집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뭐 옛날에 쓰던 호롱불이죠. 호롱불이라든지 또 뭐 용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복식, 한복, 이런 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한복, 의복이 또 있잖아요. 여러 역사, 도자기,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음식 문화, 항아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놀이, 장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속, 신앙, 이런 게 존재하죠. 그리고 어떤 선앙당,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어릴 때 큰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빨간 줄 파란 줄을 이렇게 거기다 묶어놓고 바람에 펄럭펄럭하고 돌도 갖다 얹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요, 사람들이. 저는 참 이게 무서웠어요. 거기만 가면은 괜히 으스스한 것 같아가지고 빨리 거기를 지나치고 싶어서 막 도망을 가고 뛰어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거의 다 사라지고 없죠.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지 이런
예, 이런 선앙당이 보이는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PPT 42쪽을 보면 이거는 우리의 거를 지금 집단 무의식적인 걸 봤는데, 서양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이들의 집단 무의식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양반과 이제 우리의 탈놀이를 하잖아요. 이렇게 탈을 쓰고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우리가 이걸 페르조나라고 그래요. 페르조나는 고대에 그 영국에서 이제 이걸 탈을 쓰고 연극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융의 이론에서 페르조나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얼굴이에요. 우리는 시민으로 살 때는요, 시민의 얼굴을 하죠. 그런데 내가 학생으로서 학교 왔을 때는 학생의 역할을 해요.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탈을 쓰듯이 쓰고 이제 그 사회적 역할을 하죠. 또 어때요? 내가 어느 회사의 직원이라면 그 회사 갔을 때는 직원의 역할을 하죠. 그게 바로 사회적인 페르소나죠. 네.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그 페르소나를 네, 썼다 벗었다 하면서 집에 가서는 또 어때요? 예, 남편의 역할의 페르소나를 또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수없는 페르소나를 그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예, 썼다가 벗어놓고 다시 쓰고, 이런 사회적 얼굴을 하고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페르소나가 있죠. 예, 여긴 대통령의 가면 얼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이런 이제 페르소나, 예, 탈들을 우리는 이제 썼다 벗었다 하면서 우리의 표정이 그때그때 예, 다른 표정이 나오듯이 우리의 이제 페르소나도 다른 페르소나를 쓰면서 그렇게 이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50쪽에 예, 그림자가 나와요. 예, 이 그림자는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사회적인 얼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적 얼굴의 뒤편에 보여지는 좋은 면의 그 뒤편에는 네,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본능적이고 아주 동물적인 그런 이제 우리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지만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는 박사님 노릇을 하는데 밤에는요, 예, 하이드 역할. 그러니까 악한 그 본성과 네, 선한 걸 본성을 갖다가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예, 그게 보여지는 그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PPT 51쪽을 보면 양면성이라고 그래요. 인간 심리의 두 얼굴을 갖다 융의 그림자 이론에 입각해서 빛과 어둠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 보세요. 사람이 그림자가 훨씬 더 마치 도깨비처럼 서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왔을 때 학생으로서의 그 선한 모습, 네, 그리고 또 어디에 가서든지 그런 사회적 역할의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그 선한 얼굴의 뒷면에서는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동물적인 본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치 쉽게 얘기하면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을 우리는 양면성처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PPT 52쪽을 보면 저쪽 앞면의 뒤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PPT 54쪽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적인 다듬어지지 않는 본성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떨 때 많이 튀어나오나요? 네, 자기 욕구가 좌절됐다든지, 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좌절됐다든지, 네, 그런 어떤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바로 울죠. 아니면 막 땡깡을 놓죠. 네, 그건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금방 빵긋 웃었다가도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아주 그때그때 그 자기의 이제 욕구가 좌절될 때 나오는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른들도 자주 보여주진 않지만 그런 본성을 갖다가 그걸 갖다 용은 대극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착한 본성, 또 우리의 악한 본성, 이걸 갖다 대극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네, 이 그림자를 알지 않으면 나의 그림자, 나는 어떤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정말 어떤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지,
자기 그림자를 자각하고, 그리고 그 그림자를 갖다 인정하고, 또 그림자를 갖다가 끌어안지 않으면 그 짐승 같은, 네, 다듬어지지 않은, 마치 녹슬은 그 연장 같은 거 저기 이제 쓰질 않아 가지고 광 속에다 처박아 놔 가지고 예, 녹슬어 버린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본성, 이런 거를 갖다가 동물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갖다 그걸 내 걸로 끌어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갖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의 그림자를 잘 보시고 내가 정말 참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그 뒷면에 있는 나의 본성은 어떨까. 정말 나는 허영심도 많고요, 나는요 유아적이고요, 네, 나는요 굉장히 질투심도 많고, 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그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보겠습니다. 살이 좀 쪘으면 좋겠어. 넌 내 마른 몸을 좋아하지만 내 키가 조금만 컸으면 좋겠어. 내가 만나던 키 큰 애들보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컴플렉스. 여러분들, 컴플렉스는요, 정말 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요, 무의식에 있다가 내가 어떤 열등의식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누군가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이 컴플렉스가 딱 이 무의식에서 이제 의식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감정이 딱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나쁜 그 감정적 색채가 그 일을 싹 싸고 돌면서 이제 기분이 나빠지면서 또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막 화를 버럭버럭 낸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뛰쳐나간다든지, 네, 이런 이제 돌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컴플렉스는 뭐 집안 컴플렉스도 있고요. 그리고 외모 컴플렉스도 있고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모성 컴플렉스도 있죠. 예, 그리고 학력 컴플렉스도 있죠. 네, 내 신체 컴플렉스. 정말 그런 여러 가지가, 그거를 누군가가 내 키 작은 걸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그랬을 때 어때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창피함?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사람들은 행동이 돌발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걸 갖다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50PPT 57쪽을 보면 이 컴플렉스는 네, 공격성을 띠기도 하죠. 이빨이 보이죠.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 그러고 나서 네, 누구한테인가 갑자기 화를 냈다든지, 그리고 뭐 이랬을 때, 그러고 나서 혼자 있으면, 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렇게 PPT 51쪽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런 경험들을 다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컴플렉스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정말 오늘 낮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네, 그런 느낌을. 그래서 이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머리 애인이 나오는데, 주근깨 빼빼머리 빨간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네, 이 빨간 머리 애는 부모도 없어요. 거기다가 주근깨가 많아요. 거기다 머리가 딱 빨개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남의 집에 지금 네, 수양딸처럼 사는 그런 아이죠. 이게 이제 만화 영화였잖아요. 컴플렉스를 정말 가지려면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 컴플렉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얼굴 주근깨가 다박다박 하니까 네, 얼굴 컴플렉스도, 외모 컴플렉스도 있을 것이고, 머리는 또 왜 빨개. 그래서 그런 이제 외모 컴플렉스가 많겠지만 굳세게 살지요. 네,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내가, 사람마다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네, 또 그래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학력 컴플렉스, 또 내가 키가 작아서
예, 그런 컴플렉스. 내 눈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예, 이런 정말 머리통이 내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머리가 없는 대머리 컴플렉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수많은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내 몫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내면이 고요하지가 않고 수시로 이제 요동을 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기도 해요. 그다음에는 뭐냐면 어 아니무스와 아니마예요. 남자와 여자 사진 두 개가 있죠. 바로 이게 네. 아니무스는 남자, 아니마는 여자예요. 우리의 내면 안에는 여자는 여자를 갖다 아니무스라 그러고 남자를 여자를 아니마라 그러고 남자를 아니무스라 그러는데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남자 안에도 여성성이 있죠. 그리고 또 여자이지만 네, 남성성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융은 아니마 아니무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PPT 61쪽을 보면 이 아니마가 자기의 이상형인 남자, 이렇게 근육질에 스포츠 잘하는 남자를 딱 봤어요. 저거 내 이상형이야, 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네, 뿅 갔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상형을 자극하는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들은 열광하고 미치죠. 또 밑에를 볼까요? 예, 저 여자를 봤더니 저 여자는 내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이상형의 여자야. 이랬을 때 또 남자들은 또 뿅 가가지고 또 미치죠. 예.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분명히 그렇게 음, 어, 나의 이상형 같았지만 정말 만나서 서로 맞춰보고 사귀는 가운데서 맞춰보면 정말 예, 외모만 그렇게 이상형이었지 내면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네,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그러고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야말로 함부로 일생을 걸었다가는 네, 미친 결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PPT 63쪽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융이 말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이 세계 안에 공존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문화권 안에서 기대되는 행동이라든지 가치, 예의라든지 정치, 경제, 법률, 관습, 언어, 제도, 문학, 소통, 예술, 도덕, 종교, 풍속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 이런 것이 네 계속 문화를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또 안 움직이네. 후후. 이제 움직이네. 네. 예. 예, 그래서 문화 원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형은 뭐냐면 그 고태적인 아주 오래된 원시적인 그런 정신의 에너지를 갖다가 원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융은 그런 원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무의식 안에는 그런 아주 오래된 그 원시적인 그런 우리의 정신 에너지가 있다. 그것이 네, 그 문화 원형들이 정말 네, 그야말로 동화, 만화, 웹툰, 뭐 음악, 캐릭터, 영화, 게임, 연극 이런 애니메이션, 방송, 뮤지컬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대 이제 그 문화 원형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문화를 형성하고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PPT 65쪽에 보면 떠오르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융은 그 아프리카를 굉장히 많이 여행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 와 신이다 하고 정말 이제 숭배를 하면서 그 신에 이제 절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오후에 정오에 또 해를 보면서 저게 신이냐 그러면 아니라 그런데요. 그처럼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정월 새해 1월 1일이 되면 이제 해맞이 하러 간다고 소원 빌러 간다고 막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정동진 가고 그렇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이로운 해가 이렇게 바다 위로 떠오를 때 그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고목나무에 이제 꽃이 피듯이 우리가 네 이런 그래서 큰 어떤 나무에 가면은 참 경이롭다, 신성하다 이런 걸 느끼죠. 각 이렇게 이제 느티나무도 있죠. 지금은 뭐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큰 느티나무 아래에 가면 뭔가 신성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 네, 그것이 이제 자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배너가 나오는데 배너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이제 그야말로 그 배너 그 영화 한 편으로 정말 그 성령의 폭발적인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그거를 갖다가 네, 이렇게 이제 영화로다. 그 또 하나를 보면 네, 이렇게 이제 그 바다가 갈라지는 이것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보면 이거는 불교 문화권에서 보이는 예, 사원이죠. 그래서 영성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그 나름의 영성이 있습니다. 다 그 색깔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 용은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 토착 아프리카 이런 토착민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종교적인 영성과 예, 이런 걸 다 돌아보고 하면서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문화 이런 거 갖다 집단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우리의 인간 내면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컴플렉스라든지 그림자라든지 네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집단무의식의 어떤 원형들이다. 예,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에 71쪽을 보면 우리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내가 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수많은 내가 있어요. 우리의 가슴을 열어보면 예, 그래서 정말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나 내 그림자도 수없이 많은 100가지도 넘어요. 그걸 부정적인 어떤 단어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모습의 얼굴을 하고 있는 나를 우리가 이제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나는요. 나도 잘 모르는 나가 많지요. 우리 한 얼굴만 하고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융의 이론에서 MBTI가 나와요. 이 MBTI는 뭐냐면 사람의 성격 유형을 갖다 16가지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 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